안녕하세요. 저는 덕성여자대학교 IT미디어공학과 허희원입니다. 오늘 덕성여대 미술 사업단에서 주관하는 걸스 엔지니어링 윅스 전공 멘토링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멘토가 있어 참 외롭지 않아 IT미디어공학과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IT미디어공학과는 어떤 학과인지, 어떤 교과 내용을 배울 수 있는지, 저희 학과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방향과 학과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 학과 생활에 대한 소개로 저희 학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IT미디어공학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 학과는 이름 그대로 보시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바로 IT 과목과 미디어 과목을 융합해서 배우는 학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IT는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같은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다루는 분야를 말하고, 미디어는 영상, 그래픽과 같은 창조적인 미디어 기술 분야를 말합니다. 저희 학과는 이 두 가지 분야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술을 다룰 수 있다 보니 진로 선택의 폭도 넓어집니다. 다음은 저희 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교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1학년은 학부제라서 2학년 때부터 전공을 선택하여 본격적인 전공 학습이 이루어지는데요. 2021학년도 기준으로 2학년 때는 전공의 기초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핵심적인 기초 과목에 대해 IT 과목과 미디어 과목으로 나누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T 과목은 1학기와 2학기에 걸쳐 코딩의 기본 언어인 C 언어, 파이썬, 자바를 배우게 됩니다. 미디어 과목은 1학기에 영상 제작의 기초를 다지는 과목을 배우는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보라색 아이콘이 이 과목에서 사용하는 영상 프로그램인 어도비 프리미어입니다. 2학기에 3D 그래픽 기초 과목도 수강을 할 수 있는데요. 초록색 아이콘이 과목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3D 맥스입니다. 다음은 3학년인데요. IT 과목은 2학년 때 배웠던 코딩 언어의 심화 학습이 이루어지고 앱 개발을 배울 수 있는 과목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과목은 인공지능을 통한 공연 연출을 배울 수 있는 과목과 게임 프로그래밍 과목을 수강하시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유니티라는 프로그램이 이 게임 과목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접한 게임과 같은 캐릭터를 움직이게 하고 게임의 시나리오나 게임의 배경 등을 직접 구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4학년 때는 마무리 학습이 이루어져 1학기, 2학기를 통틀어 1년 동안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바로 디지털 미디어 프로젝트입니다. 동기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2, 3학년 동안 배우신 과목을 활용하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 학과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셜 콘텐츠 실무입니다. 1인 유튜버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직접 미디어를 창작하고 제작하고 유통까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연 전시 문화 기술 콘텐츠 실무입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실감형 콘텐츠도 제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감형 4차 산업 기술 실무입니다. 빅데이터, 영상 분석을 통해 VR과 같은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융복합 미디어 실무입니다.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콘텐츠 표현 방식을 분석하여 기획, 경영을 하는 분야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코딩을 주로 하는 개발자인데요. 저 또한 웹 개발자를 희망하고 있어 관련 학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제가 저희 학과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IT 과목과 미디어 과목으로 나누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디어 과목에서는 3D 그래픽 기초 과목을 수강하고 나서 3D 맥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1분가량의 자유주제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요. 라이언 캐릭터가 조정석 배우님의 유명한 광고인 야나도 영어 광고를 패러디하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학과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3D 그래픽을 배우고 바로 만들게 된 과제라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새해 목표가 또 영어 배워요? 영어 3, 40분씩 각 잡고 앉아서 힘들게 하지 말랬지. 짧고 쉽게 집중해서 딱
10분씩만. 영어 절대 어렵게 하지 마. 눈으로 보고 입으로 따라해. 애들 말 배우듯이. 핵심 문장의 단어만 바꿔가면서 반복 또 그러다 보면 입에서 저절로 영어가 툭, 나도 모르게 툭툭. 처음에 나도 설마했지? 지금은 I'm fine, thank you만 알던 초보들이 이젠 장학금까지 받아가면서 영어가 툭. 영어가 진짜로 되니까 단번에 만족도 1위. 그게 야나두야. 영어 언제까지 시작만 할래? 이젠 끝을 봐야지. 너도 진짜 말하기에 필요한 영어를 공부해. 야나두처럼.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다. 야, 너도 영어 할 수 있어. 네,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도 3D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의 고개와 같은 관절을 꺾으면서 움직임을 더할 수 있고요. 또 캐릭터가 위치한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간, 엘리베이터 안의 거울 등의 주변 환경도 직접 다 제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자막도 제가 직접 추가했는데요. 이 자막은 앞서 말씀드린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그램을 배워서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과목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른 과목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를 통해 제작한 공공 포스터인데요. 포토샵과 같은 경우에는 입학 전에도 많이 다뤄봤지만 일러스트레이터는 학과에 진학을 하고 나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배운 것을 활용해서 영상뿐만 아니라 디자인 작품도 직접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IT 과목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인데요. 모바일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시 각 구별 미세먼지 수치를 알려주는 안드로이드 앱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수치를 받아볼 수 있게 하고 새로 고친 버튼을 구현하는 작업도 해보았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기능적인 요소만 두드러지는데요. 미디어 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직접 아이콘과 같은 디자인 요소를 추가하여 앱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과 생활을 하시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GTQ입니다. GTQ는 그래픽 기술 자격으로 그래픽 소프트웨어인 포토샵 자격증인데요. 저희 학교 교양 과목인 소셜 그래픽 과목을 수강하시면 포토샵을 다루는 실습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자격증 시험을 응시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SQL 전문가 개발자 자격증인데요. 데이터베이스 과목은 개발학과라면 기본적으로 수강하게 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관련 과목을 수강하시면 자격증 난이도가 높지 않고 기초적인 개념을 요구하기 때문에 SQL 개발자 자격증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덕성예대 내에는 덕성예대 위세사업단에서 제공하는 SQLD 자격증 특강이 있어 이 특강을 통해서도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 관리사입니다. 이 자격증 또한 개발학과에서 기초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는 인터넷 통신과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시면 자격증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리눅스 마스터 2급인데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운영체제인 리눅스를 다룰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자격증으로 덕성여대 위세사업단의 자격증 특강을 수강하시거나 리눅스 관련 과목을 수강하시면 혼자 준비하시기에 어려움이 없어 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학과 내에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미공 워크숍인데요. 1박 2일로 학과생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가는 아미공 학생들의 단합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합대회를 가기 전에 학과 내에 코딩대회가 열리는데요. 이 코딩대회의 수상을 워크숍에서 진행합니다. 또 요리 대회도 열려서 교수님들께서 평가를 해주시고 저녁에는 장기자랑이 열립니다. 장기자랑은 교수님들께서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은 동기들과의 추억을 쌓는 좋은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두 번째는 덕성여대 내 개발 관련 학과 재학생, 졸업생 간의 커뮤니티인 코더익입니다. 최근에 학생들끼리 모여 만든 IT 카르텔인데요. 이곳에서는 취업 후기, 언어 공부법 등 학생들끼리의 개발 관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데요. IT 세미나 정보와 인턴 정보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과 내의 복부 전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학과는 졸업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전공 심화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복부 전공 또한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데요. 개발을 주로 배우기 때문에 어느 학과를 전공을 하든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과를 복전을 하게 되면 나중에 IT 기획, 경영 쪽으로 진로를 잡을 수 있고, 저희 학교에는 없지만 음악 관련 학과와 복전을 하게 되면 작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음악 공연을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연출하는 등의 새로운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관심도에 맞춰서 복부 전공을 선택하시면 자기만의 비전을 펼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Q&A 시간인데요. 학생분들 입장에서 저희 학과에 대해 궁금해하실 부분들을 몇 가지 질문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크게 4가지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수학을 잘해야 하나요? 입니다. 수학을 잘하면 당연히 좋지만 못한다고 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학의 더하기, 빼기와 같은 연상 능력보다는 논리적 사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논리적 사고는 개발을 할 때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인데요. 이 사고는 학과에 진학을 하셔서 코딩을 계속 접하시다 보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수학을 다루는 과목은 있는데요. 바로 그래픽 과목입니다. 그래픽은 3차원 공간을 다루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기하와 벡터의 개념을 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기초부터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취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부분 앱, 웹, 게임 개발자로 취업을 하는데요. 실제로 선배분들 중에서는 네이버, 삼성과 같은 유명한 기업에서 활동하게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IT 기획이나 CJ와 같은 문화 경영 분야로도 취업을 합니다. 또는 연구소에 들어가서 빅데이터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과목이 개설되면서 이쪽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대학원은 저희 학과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3D 그래픽 전공으로 진학을 합니다. 세 번째는 유사학과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저희 학과의 강점은 IT 기술을 기반으로 미디어 기술을 배운다는 점입니다. 디자이너인 동시에 개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인데요. 교수님께 들은 바로는 실제 회사에서 디자이너와 개발자 사이에 충돌이 잦다고 합니다. 서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2가지 기술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직접 2가지 역할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취업에 있어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저희 학과는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를 많이 반영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비대면 기술이 각광받고 있어 이 분야 쪽으로 과목을 새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운드 디자인과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악 작곡 또는 인공지능을 통한 공연 연출 기술이 있습니다. 아직은 생소한 융합적인 분야의 과목들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진로 방향을 찾고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저희 학과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과는 IT와 미디어 과목 2가지를 동시에 배우기 때문에 과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IT는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언어가 늘기 위해서는 자주 그 언어를 사용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를 통해 많이 언어를 접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디어 같은 경우는 창작 활동이 포함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작품을 제작하고 또 수정하는 과정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과제를 하나씩 헤쳐나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과제 마스터가 된 자신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저희 학과는 2가지 과목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IT 과목만 수강하길 원하시는 경우에는 학과가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졸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이 수학점 때문인데요.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과목만을 수강했을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학과를 진학하면서 제가 느낀 필요한 역량은 바로 끈기와 탐구심인데요. 개발의 주목적은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동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코딩을 할 때 끈기와 탐구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코딩을 하다 보면 사소한 차이 하나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코드를 리뷰할 때 하나하나 찾게 되면 많은 인내심을 요구하게 됩니다. 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고민할 때 여러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탐구심을 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다양한 시도를 통해 해결하는 사고를 기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가 학과 생활을 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과에 진학하기 전에는 꼭 코딩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간단하게라도 코딩을 경험해 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생각이 요구되는지를 찾아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또 개발과 관련된 학과가 컴퓨터공학, IT 미디어 공학, 소프트웨어 공학 등과 같이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나와 더 맞는 분야는 어디일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학습을 성실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마디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좋다라는 말입니다. 코딩 언어는 다 영어로 되어 있고 신기술이 등장해도 다 외국에서 먼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를 계속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 현재 여러분들 교육과정에 영어 학습을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학과에 진학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다양한 아이디어는 다양한 경험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께서도 학교에서 참여하실 수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많은 경험을 쌓으시면 학과에서 좋은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학과에 진학한 후인데요. IT 기술은 정말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기술이 4학년 때에는 잘 쓰이지 않는 기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는 항상 찾아보고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공 선택과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가 저희 학과를 진학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포토샵을 다뤘어서 디자인을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니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미술을 배워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드로잉을 하는 그런 미술 쪽으로는 한참 실력이 부족하여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디자인 쪽으로도 공부를 해볼 수 있는 학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찾던 도중에 저희 학과를 알게 되었고 개발을 중점으로 하지만 디자인 분야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여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학과에 처음에는 제가 문과생이어서 공대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요. 직접 와보니 생각보다 코딩이 나쁘지만은 않고 생각을 하는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또 재밌기도 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이러한 여성공학도들을 위해 지원하는 기관도 많고 프로그램도 늘고 있어서 그것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여성공학도들이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접할 수 있었고 이렇게 공학에 진학을 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의 선배들께서 후배들의 꿈을 위해 길을 계속해서 닦으시고 제공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아직 제가 부족하지만 저도 나중에 여성공학도로서 후배들의 꿈을 위해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공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딱딱하고 좀 어렵게만 생각한 공학이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생활에 정말 가까이 자리 잡고 있고 또 그렇기에 익숙하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많아서 공부를 하면서 재미를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멋진 여성공학도로서 사회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IT 미디어 공학과 전공 소개는 끝이 났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중고등학생분들은 더보기란에 참가자 정보를 꼭 입력하시고 모든 중고등학생분들에게 기프티콘을 드리니 수령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월 1일에 진행하는 경품 추첨에도 자동 응모되기 때문에 에어팟, 황금 올리브, 맘스터치 상품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수록 당첨 확률도 높아지니까 걸스 엔지니어링 윅스 기간 중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